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의 재발견.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사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이제는 깊이 있고 성숙한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경험한 사랑의 재발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전환이었다. 처음에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40대 중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마치 일상적인 루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처음에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아내와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경험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려 했지만 이제는 그 결점마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성적인 욕망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무조건적인 신뢰가 우리의 관계를 지탱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와 열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내면과 영혼의 깊이를 탐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랑의 재발견은 마치 오래된 와인이 숙성되듯 점점 더 깊고 풍부해졌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였다. 아침에 커피를 건네주는 작은 손길,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 침대 곁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했다. 이제 사랑은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동반자의 감정이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다. 갈등과 오해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했다. 이것이 중년 이후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었다. 관계의 깊이. 인생의 여정에서 사랑은 마치 깊은 바다와도 같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다. 김영수와 박미란 부부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그들은 결혼한 지 30년, 서로의 결점과 장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격렬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깊고 잔잔한 이해의 바다로 변화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작은 습관들이 짜증나고 불편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것으로 변했다. 김영수는 아내의 작은 주름살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고, 박미라는 남편의 점점 늘어나는 체중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평온한 동행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다.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자녀들의 결혼을 축하할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소통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열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깊고 단단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서로에게 깊이 박혀 있었고 어떤 폭풍우도 그들의 관계를 흔들 수 없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젊은 세대들은 종종 이런 깊이 있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사랑은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한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끝없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임을 모른다. 김영수와 박미란의 관계는 그 자체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결국 사랑의 깊이는 화려한 제스처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나온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존중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5장 가족과의 관계. 가족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깊이 있는 관계 중 하나이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전에는 단순히 부모, 자식 혹은 형제, 자매로 인식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성숙한 관계로 변모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는 특히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과거에는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고 통제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필자의 경우 40대 중반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경험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조언을 단순히 간섭으로 여기고 반발했지만 점차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했다. 형제 자매 관계 역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어린 시절의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각자의 가정과 삶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형제 자매 간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 특히 부모의 노후와 관련된 문제들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부모님의 간병, 재산 문제, 돌봄의 책임 등은 때로는 깊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중년기의 가족 관계는 결코 쉽지 않다. 서로 다른 가치관, 생활 방식, 기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해 나가는 시기에 부모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다. 더 이상 직접적인 보호와 통제의 역할이 아니라 조언자이자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많은 부모들에게 쉽지 않은 전환점이다. 중년기의 가족 관계는 마치 정교한 춤과도 같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움직여야 한다. 이 춤을 성공적으로 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김지연 씨의 사례는 이러한 관계 변화의 전형적인 예였다. 그는 50대 중반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들의 진로 선택과 결혼 문제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 있었다.
김 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들에게 강요하려 했고,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를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느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도 사라져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물리적, 정서적 단절로 이어졌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최소화했고,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며 좌절했다. 가족 모임은 형식적이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진정한 대화는 사라졌다. 중년기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어원 이해와 존중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김 씨의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조언이 아닌 지지의 태도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러한 노력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년기 부모와 자식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에 있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관계. 인간의 가장 복잡하고 깊은 관계 중 하나는 바로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자라고 같은 부모 아래에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성격과 경험을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때로는 끝없는 갈등과 경쟁을 경험했다. 김영철과 김지영 남매의 이야기는 이러한 형제 자매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혔다. 영철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장남이었고, 지영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막내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장하면서 더욱 극명해졌다. 중년이 되어 더욱 심각해진 그들의 갈등은 부모의 유산 문제에서 절정에 달했다. 영철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영은 평등한 분배를 주장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였다. 유산 분배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그들은 결국 법정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D10년 넘게 쌓아온 형제애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들은 서로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영철의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자 지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골수를 기증했다. 이 한순간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혈육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형제 자매 관계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성장해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다.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김영철과 김지영의 이야기는 보여준다. 제6장 친구와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마치 강물과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양과 흐름이 달라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특히 그렇다. 젊은 시절에 열정적이고 자유로웠던 우정은 이제 다른 차원의 깊이와 의미를 갖게 된다. 김영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대학 시절 함께 술을 마시고 꿈을 논하던 5명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락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매주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면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간간히 모임을 가지는 정도였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친구 관계의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 관계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말의 양은 줄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해졌다. 중리 후의 친구 관계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나 즐거움을 넘어선다. 서로를 지지하고 인생의 고민을 나누며 때로는 서로에게 조언자가 되어준다. 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유지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삶의 환경, 가족의 상황,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인들이 친구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박지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정기적으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다. 때로는 짧은 메시지로, 때로는 긴 통화로 친구들과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이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었다. 오랜 친구의 소중함. 인생의 여정에서 오랜 친구는 마치 든든한 나침반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오래 함께한 친구들만이 우리의 내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경험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기 중 하나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 자녀 교육 등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 오랜 친구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해진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공감하며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젊은 시절 함께 꿈꾸던 이야기들, 서로의 첫사랑과 좌절, 성공과 실패를 공유했던 그 순간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어쩌면 오랜 친구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과의 대화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듯한 경험이 된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소통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교감의 깊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SNS로 연결된 수많은 지인들 사이에서 정작 진심으로 소통하는 친구는 손꼽기 어렵다. 오랜 친구들은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마주하는 깊은 교감의 순간이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도 균열이 생기고 멀어질 수 있다. 서로의 삶의 길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연결되는 과정 자체가 우정의 깊이를 보여준다. 중년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 여정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그들은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동반자다. 오랜 친구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중년의 삶은 종종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기존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된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요가 클래스, 독서 모임, 정원 돌보기,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중년층도 점점 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그룹 등은 비슷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편견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자원봉사 활동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 사회복지관, 동물보호소,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뜻깊은 경험을 쌓으면서 동시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개인의 삶에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다. 모든 관계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중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기이기도 하다. 제7장 사회적 관계.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생애 주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중년기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의 폭과 깊이는 급격히 달라졌고, 이는 개인의 정서적, 직업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직장 내 관계에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권력 구조의 전환이었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에너지로 무장한 채 조직 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멘토와 조언자의 역할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한 직위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적 성찰의 과정이기도 했다. 젊은 동료들의 열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의 질적 변화도 두드러졌다. 더 이상 양적인 네트워크에 집중하지 않고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몇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네트워킹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회적 커뮤니티에서의 역할도 크게 변화했다. 젊은 시절 주로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리더와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역 모임, 직업 관련 단체, 취미 클럽 등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기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전은 중년의 사회적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 방식 차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장 문화, 기술에 대한 적응 등은
때로는 큰 도전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겸손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 중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자아 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깊이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자기중심적 네트워킹보다는 상호 성장을 추구하는 관계였다. 직장 내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경험, 조직 내에서의 위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년 직장인들은 대부분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직 내에서 중년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의 역학이다. 과거에는 쉽게 따랐던 상사의 지시나 조직 문화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때로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젊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특히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중년 직장인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젊은 동료들과의 업무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격차를 넘어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점점 덜 중요해진다고 느끼면서 조직 내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멘토링과 코칭의 역할도 중요하게 변화한다. 과거에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이던 업무 관계가 점차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변모한다. 중년 직장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관점과 기술을 배우는 양방향 학습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경쟁과 협력의 균형도 중요한 변화 요인이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승진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진다.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과 조직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과거의 경쟁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업무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단순히 승진이나 급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내적 동기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는 중년 직장인들에게 큰 심리적, 전문적 도전이 된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커뮤니티의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커뮤니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립된 개인은 점점 더 많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서로를 지지하고 힘을 나누는 살아있는 생태계와도 같다.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은 개인에게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감이 더욱 중요해진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보였다. 우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취미, 운동, 봉사, 종교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개인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 의식을 제공했다. 중년 이후의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사회 활동을 넘어선다. 이는 자아 실현과 자기 성장의 중요한 통로였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특히 은퇴 이후의 공백을 채워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커뮤니티는 또한 상호 학습과 지식 교류의 플랫폼이었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면서 개인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멘티가 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회적 의미를 찾아갔다. 그러나 커뮤니티 참여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특히 내향적이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작은 용기로 시작한 커뮤니티 참여는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결론: 관계의 지속성.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단순히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시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과 솔직함이 핵심이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관계의 토대를 만든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작은 배려와 관심의 표현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영양분이 된다. 이해와 공감의 태도는 관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시작점이다. 용서와 화해의 용기 또한 관계 지속에 필수적이다. 완벽한 관계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과정이다. 작은 상처와 오해를 키우지 않고 즉시 대화로 풀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깊은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관계의 지속은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양방향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감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메신저로 소통하는 시대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와 직접적인 만남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귀중해진 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해진다. 많은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더욱 가치 있다. 이는 중년 이후 삶의 지혜이자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다. 관계의 소중함.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관계는 마치 숨을 쉬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서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명과도 같다. 한 사람의 삶은 홀로 완성될 수 없으며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만들어간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욱 깊고 성숙한 의미를 지닌다. 젊은 시절의 감정적 격동과 달리
이 시기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과정이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상호 이해의 깊이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깊은 교감으로 발전한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버팀목이 된다. 때로는 서로 다투고 오해하더라도 그 근본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우리는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며 때로는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의 성취와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질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다. 결국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연결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래서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다. 끊임없이 관리하고 돌보지 않으면 쉽게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관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외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 있는 성찰과 이해이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감정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는 마치 오래된 정원의 흙을 갈아엎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다음으로 소통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중년 이후에는 말의 양보다는 말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진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소통 능력은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과 고집이 강해지기 쉽다. 하지만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도 변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는 늙은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틔우는 것과도 같은 놀라운 과정이다. 감정적 지능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케어하듯이 우리도 관계의 섬세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는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상처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있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는 마치 험난한 계절을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지는 나무와도 같다. 중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